한국어 능력 시험 2 실전 모의고사 2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했지요? 아니에요. 집이 정말 좋네요. 이거 받으세요. 감사해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2번.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서 잠깐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저랑 뮤지컬 보러 같이 갈래요? 3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출근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다음 주에 워크숍을 갈 거래요. 어디인지 아세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5번. 다음 주부터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요? 감기 조심해야겠네요. 6번. 오늘 강의 시간이 2시로 바뀌었어. 그래? 그러면 다음 수업에 늦을까 봐 걱정인데? 7번. 손님, 주문한 커피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차가운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8번.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손님, 식사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닭고기와 해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자고 싶어요. 1시간 뒤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1시간 뒤에 깨워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1시간 뒤에 닭고기 요리로 주세요. (10번) 부장님, 프린터 잉크가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요? 서랍 안에 있는 잉크를 사용해 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쓴 잉크였어요. 가게에서 새로 사올까요? 가게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더 싼 것이 있는지 찾아봐요. (11번) 이번 생일 때 카페에서 친구들과 잔치를 하려고 해.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어제 예약했어.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예약금을 내야 해. 같이 갈래? 그래. 그럼 나 은행에 갔다 올 동안 조금만 기다려줘. (12번) 전공이 나와 맞지 않아서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전과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교수님과 상담을 해봐. 그래야겠다. 교수님 연구실이 어디인지 알아?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아이들 방에 책상을 하나 두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스스로 사이즈를 재고 디자인할 수 있는 맞춤 가구가 유행이래요. 우리도 해볼까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대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오늘 한번 알아봐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2층에서 무료 전시 해설이 시작됩니다. 외국어 해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1층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가 박물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5번) 외국인이 뽑은 좋은 전통시장으로 성안길 시장이 선정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성안길 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 모습 그대로이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외국어 안내판 설치, 환전소 설치 등을 통해 필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번) 재능 기부라는 것이 아직 어색한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능 기부는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여배우가 암 환자를 돕기 위해 무료로 영화에 출연하였고 자신의 출연료를 기부한 사례처럼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이번에도 월급의 절반을 저금했다면서? 응, 나는 저금을 안 하면 조금 불안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 가끔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18번. 이 복사기 수리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김 대리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수리센터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돈은 아낄 수 있겠지만 괜히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고쳤다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19번. 아까 전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오랫동안 통화를 해서 너무 불쾌했어. 맞아. 전철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나보다는 남을 좀 더 생각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어. 퇴근하는 길에 조용히 쉬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전화 내용을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듣게 되니까 정말 불편했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조심해야겠어. 20번. 교수님께서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는 잘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이 책은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났나 봐요.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 않네요. 세탁기의 성능만 믿으면 안 돼요. 혹시 세탁기에 빨래를 넣기 전에
더러운 부분을 먼저 안 빨았어요? 네, 요즘에는 세제가 좋으니까 더러운 부분을 먼저 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세제나 세탁기가 좋아도 직접 손으로 빤 것만 못하죠. 빨래를 하기 전에 더러운 부분은 미리 빤 다음에 세탁기에 넣도록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세탁기가 고장이 났나 봐요.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 않네요. 세탁기의 성능만 믿으면 안 돼요. 혹시 세탁기에 빨래를 넣기 전에 더러운 부분을 먼저 안 빨았어요? 네, 요즘에는 세제가 좋으니까 더러운 부분을 먼저 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세제나 세탁기가 좋아도 직접 손으로 빤 것만 못하죠. 빨래를 하기 전에 더러운 부분은 미리 빤 다음에 세탁기에 넣도록 해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손님, 지금 적금을 중단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왜 적금을 중단하려고 하세요? 이 상품은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았어요. 대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손님께서 적금 기간이 짧은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상품이 제일 좋아요. 이자율이 좋은 것은 적금 기간이 길어요. 그래도 바꾸시겠어요? 네. 사실 적금 기간이 짧으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 접근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지금 적금을 중단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왜 적금을 중단하려고 하세요? 이 상품은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았어요. 대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손님께서 적금 기간이 짧은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상품이 제일 좋아요. 이자율이 좋은 것은 적금 기간이 길어요. 그래도 바꾸시겠어요? 네. 사실 적금 기간이 짧으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 접근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세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스님, 요즘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절 문화를 체험해보는 어린이 템플 스테이가 인기인데요.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요즘 시대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하루쯤은 느린 삶을 경험하게 해 주면서 전통 예절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옆에 거울만 보지 말고 창문을 내려서 바깥을 보면서 주차를 하는 게 더 좋아. 한번 해봐. 알겠어. 그런데 자꾸 옆에 차에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내가 내려서 주차하는 것을 좀 봐주면 안 될까? 아직은 내가 초보라서 주차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앞으로 주차를 잘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게 좋아. 그래도 혹시 사고가 날까봐 너무 걱정이 돼. 연습은 차가 없는 다른 곳에서 해볼게. 다시 들으십시오. 주차할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옆에 거울만 보지 말고 창문을 내려서 바깥을 보면서 주차를 하는 게 더 좋아. 한번 해봐. 알겠어. 그런데 자꾸 옆에 차에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내가 내려서 주차하는 것을 좀 봐주면 안 될까? 아직은 내가 초보라서 주차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앞으로 주차를 잘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게 좋아. 그래도 혹시 사고가 날까봐 너무 걱정이 돼. 연습은 차가 없는 다른 곳에서 해볼게.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제품 협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특정 제품을 드라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협찬비를 받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을수록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제공되었던 장소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기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간접 광고가 너무 많아진다면 예술로서의 드라마, 영화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올해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과 같은 교통 범칙금이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범칙금만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범칙금 인상이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이 인상되면서 교통규칙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범칙금 인상만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올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이 세금으로 사용되니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과 같은 교통 범칙금이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범칙금만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범칙금 인상이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범칙금이 인상되면서 교통규칙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범칙금 인상만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올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이 세금으로 사용되니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시작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단정한 채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병사나 무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듯이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의 전략이 싸워보기 전에는 미리 구상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처럼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책상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정기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사회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기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인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사회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시장님, 독서 경영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책 속에서 정보를 얻어 세상 경영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는 간접 경험을 통해 길러진 상상력이 세상을 이겨낼 역량이 됩니다. 이 역량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독서 경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서 경영을 통해 우리 시를 문화와 경제가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독서 경영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책 속에서 정보를 얻어 세상 경영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는 간접 경험을 통해 길러진 상상력이 세상을 이겨낼 역량이 됩니다. 이 역량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독서 경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서 경영을 통해 우리 시를 문화와 경제가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37번. 삼십팔 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촌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 외에 사회, 문화적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사회 유지 또는 휴양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농촌의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체험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지역 문화재를 발굴, 보호하고 정서적 휴식 및 휴양 공간을 확대해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번. 사십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법칙은 1949년에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발견한 우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현상을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각각
50%씩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계속 되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계속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복보다는 불행, 기쁨보다는 슬픔, 보람보다는 아픔 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법칙은 1949년에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발견한 우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현상을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각각 50%씩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계속 되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계속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복보다는 불행, 기쁨보다는 슬픔, 보람보다는 아픔 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 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 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 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 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 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펀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보통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하지만 최근에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일 펀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통일론에 힘입어 2014년 한 해 여러 개의 통일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다른 펀드들과 비교한 통일 펀드의 수익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일 코리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펀드에는 각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철학이 담겨 있으며 마라톤과 고배당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지향점이 통일 펀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통일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고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통일 펀드 또한 단기성 수익 펀드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왜 과학의 시대나 기술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정보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현대 사회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정보와 지식은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돈을 붙이기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의 부재는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의 낭비, 금전적 낭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보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인은 물론 국가의 힘도 정보의 크기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공교육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머님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홈스쿨링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 문제로 탈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집에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이 학습법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춰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공교육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머님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홈스쿨링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 문제로 탈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집에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이 학습법에 익숙해지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춰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학계에서조차도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거든요. 복제 인간의 경우 유전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은 체세포 제공자를 어느 정도나 닮게 될까요? 일종의 복제 인간이라 할 만한 일란성 쌍둥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키나 몸무게 같은 생물학적 특징뿐 아니라 심지어 이온 패턴과 같은 비생물학적 행동까지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면 복제 인간도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천재가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반면 복제 인간과 체세포 제공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수로 인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확률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동일하더라도 복제 인간이 체세포 제공자와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물학계에서조차도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거든요. 복제 인간의 경우 유전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은 체세포 제공자를 어느 정도나 닮게 될까요? 일종의 복제 인간이라 할 만한 일란성 쌍둥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키나 몸무게 같은 생물학적 특징뿐 아니라 심지어 이온 패턴과 같은 비생물학적 행동까지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면 복제 인간도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천재가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반면
복제 인간과 체세포 제공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수로 인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확률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동일하더라도 복제 인간이 체세포 제공자와 생각보다 비슷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49번. (50번)